집단 감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좀 뭐 대유행의 조짐이라고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백신이 완벽하게 자리 잡기 전에 한 번 또 올 수도 있다.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번 달부터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기로 했잖아요. 좀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일단은 의료진들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일 네. 먼저 맞게 되는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이 맞을 때는 보완해서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접종을 아예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백신 네. 접종 이후에 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불안해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좀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 또 거리두기 단계를 좀 연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좀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한다. 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3단계 올려서 전 국민을 다 금지를 못 움직이게 시켜라. 3단계 기준을 설정해놓고 왜 안 하냐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납득을 하지 못해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말이죠. 네.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몸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취재요정과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강원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제 도내 코로나19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홍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완화될만 하면 또다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타나가지고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결국 되게 좀 무서웠어요. 일단은 이렇게 무더기로 한 번에 많은 사람이 감염된 현장에 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날 또 비가 와서 되게 추운 겨울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맞아요. 내리는데 너무 추웠고 근데 그 다음날 약간 이 증상 같은 게 나오는 네. 기자님이. 네. 네. 목이 좀 아프고 감기약을 먹었더니 단반에 없어지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IEM 국제학교 관련해서 지금 홍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역 내 전파가 한 명밖에 안 됐다라는 게 좀 다행인 거고 일단은 거기 그 대전의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피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홍천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죄인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교 단체, 지금 교회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일부 교인들로 비롯된 전체 교회가 좀 욕을 먹는 상황이라서 이 종교계 쪽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표현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확진자가 안 생겼어도 지금 5인 이상 집합을 할 수 없는 금지 명령이 맞아요. 내려 있는데 40명이 넘게 한 군데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신규 확진자 수는 뭐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교회 아니면 의료기관 뭐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이런 곳에서 좀 집단 감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좀 뭐 대유행의 조짐이라고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대유행의 기준이 뭔지 명확히 좀 설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초에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몇백 명이 돌파했을 때 와 대유행이다. 또 몇백 명이 돌파했을 때 또 대유행이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1000명 돌파하니까 또 대유행이다. 근데 지금 400명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400명, 500명 정도는 국민들이 이 정도는 뭐 유행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게 사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대유행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물론 사상 첫 유례 없는 사태여가지고 좀 정책적 고민이 많을 텐데 대유행 지침을 정확히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좀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근데 대유행을 그냥 그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와닿는 피부로 올 수 있냐 가능성을 얘기해 보면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백신 도입과 함께 또 국민들이 그 안정감을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활성화가 되고 백신이 완벽하게 자리 잡기 전에 한 번 또 올 수도 있다. 그런 소견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대유행이라는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큰 대자를 넣는 것 자체가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정확한 기준도 사실 없는 건데 굳이 불안감을 더 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표현 자체가 좀 안 나왔으면 차라리 뭐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일단은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또
이번 달부터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기로 네. 했잖아요. 좀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강원도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접종 센터를 만드는 건데 현재까지 한 22곳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역별로를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체육관을 좀 위주로 좀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 위주로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춘천은 봄내체육관, 원주는 치학체육관, 그리고 강릉은 강릉 아이스 아레나 시군별로 한 곳씩 해서 모두 18곳을 지정을 네. 했고요. 그리고 도내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이 작은 병원들이 있는데 이 병원들 330여 곳에도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할 것으로 좀 보여져서요. 아마 이게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이제 이 예방접종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의료진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을 그렇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는 말씀했듯이 일단 의료진들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일 네. 먼저 맞게 되는 건데요. 일단 경증 치료를 하는 이제 지방 의료원 이런 의료원의 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 한 8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과 그리고 이제 중증 이상 치료를 하는 이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의료진들을 한 504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이 접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제 이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일단 의료진부터 먼저 맞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이어 나갈 것 같습니다. 부연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그 우선 접종 대상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접종을 아예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임산부이시거나 뭐 영유아 또는 청소년 18세 이하의 청소년까지는 아예 접종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백신 상황을 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제외가 돼서 강원도의 접종 대상자가 전체 이제 133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네. 이 중에 93만 명 도민 중에는 93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게 되는 그 네. 인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언제 맞을 수 있을까? 어떤 걸로 종류도 많잖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 궁금한 네.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원하는 거를 종류를 골라서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예스와 노로 딱 네. 해볼까요? 네. 원하는 어떻게 백신을 생각하세요? 골라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저도 없다. 예, 없습니다. 있다로 할 거였나요? 이따로 해주셔야죠. 방송은 너무 죄송합니다. 띄엄띄엄 나오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백신들을 우선 대상자들부터 이제 맞게 되는 건데요. 선택권을 줄 수 없는 거는 네. 왜냐면 꼬여버리게 되면 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대로 일단은 맞을 수 있고 네. 19세부터 64세 사이 일반 성인은 이제 3분기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게 맞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시기별로 이제 안내 문자를 통해서 다 이제 예방 접종을 언제 하세요라는 안내가 갈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게 또 있을 근데 것 같은데 안내 문자로 왔는데 거기서 접종하러 안 간다. 이게 3분기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예. 네.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은 4분기 맨 끝으로 밀립니다. 그렇죠. 밀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는데 맞을 때 무슨 백신은 알려는 그런 거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화이자다, 모더나다 그런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전 거부할게요. 뭐이 정도의 선택권은 국민에게 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결정해라 이게 아니라 저는 지금 백신이 2약밖에 없으면 그럼 거부할게요. 그런 분은 그럼 4분기 괜찮으세요? 4분기 괜찮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 백신이 이제 마냥 그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복불복인 게 이 예방률이 높다라는 이런 백신들은 먼저 막 맞기 때문에 후순위를 밀려도 못 맞을 가능성이 또 있어서 결국은 그냥 자기 시기에 왔을 때 그냥 맞아서 일단 맞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좀 맞아주세요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초반에 의료진들이 맞은 후에 아마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이 맞을 때는 이런 걸 좀 보완해서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백신이 안전한지 좀 우려하는 네.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화이자 백신 네. 접종 이후에 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뭐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라고는 얘기가 나왔지만 불안해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좀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신 맞는 맞으실 차례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와 정부를 약간 그 신임하는 믿는 스타일이에요. 백신이 여러 가지 뭐 그 정보가 많지만 그래도 국가가 국민에게 뭐 안 좋은 백신 줄 리가 있냐 그런 건데 굳이 정부를 불신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맞을 거예요. 저는 네.
나오자마자 이제 제 순번이 되면 맞을 건데 나이 많으신 분들 대부분이 불안하다는 말이죠. 네.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근데 의료계 쪽에서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지금 독감 백신도 맞으면은 이렇게 잘못되신 부분이 간혹 있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몸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의료계에서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게 좀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독감 백신은 다 맞잖아요. 독감 네. 예방 네. 접종. 독감 예방 접종의 그 유효성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전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60% 정도라고 해요. 독감 백신 정도의 그런 기준도 대상포진 이제 60세 이상들 어르신들 많이 맞으시는데 그 대상포진은 5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WHO에서 권고하는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 결과 유효성 기준은 5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게 돼서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맞고 나는 게 더 안전성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이게 저희 집 애들도 이제 예방 접종을 하면 맞고 바로 못 가게 해요. 애들도 아, 맞아요. 네, 어떤 네. 예방 접종을 네, 다 네, 맞든 네, 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막 그렇지. 뛰어노는데도 아 봐야 된다고. 그래서 한 10분, 20분은 이렇게 보고 이제 보내는데 아마 이것도 맞으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거의 한 30분 정도를 보고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종류마다 뭐 예방 효과에 대한 그게 기사도 다양하잖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예방 효과나 이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안 하려고요. 이거 너무 첨예하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있죠, 있죠. 예,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국장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알아서 해주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편차가 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예방 접종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균을 넣어서 몸에 항체를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제 변종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면서 네. 과연 이게 변이 마저도 이 변이된 것들에 대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냐라는 것들도 아직까지 뭐 된다 안 된다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강변이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내가 볼 수 있는 루트가 이제 언론이 대부분인데 네. 언론에서도 이거를 막 들쭉날쭉하게 쓰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기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안 쓰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대로 일단은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정보 전달의 기준이 되는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이 네.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방 접종할 때 정보 제공 누리집이라는 게 인터넷에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뭐 그런 네. 그런 정보들 우리가 정말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경우 아니면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성에 좀 더 중심이 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거리두기 단계를 좀 2주 동안 설 끝날 때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좀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한다. 아니면 좀 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한다. 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완화를 하되 완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9시 이후에 영업 못하는 거나 네. 5인 이상의 집합 금지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납득을 하지 못해요. 왜 9시고 왜 5인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완화 방법도 지금은 일괄이잖아요. 뭐 나이, 연령, 지역 상관없이 일괄인데 일괄 기준보다는 개별적, 구체적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몇 명 이상 집합금지 차등을 두던가 영업금지에 대해서는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몇 시 이용을 허용한다는 등 뭐 그렇게 차등을 두던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어야지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라리 더 바짝 빨리 조여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 이제 지역별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가 그런 피해를 좀 본 적이 있죠. 네.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또 그 틈을 또 노리고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일단은 저희가 최선책을 찾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방법적으로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강도 높은 단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최선책을 찾는 것 중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진단 키트가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찔러서 하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확 풀어서 이제 법 테두리를 좀 넓혀서 모든 국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이게 더 방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2월 국회가 제 예상은 지난주, 그러니까 뭐 방송이 기준 2월 1일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문제가 국회 화두다, 2월 국회 화두다, 빨리빨리 진행되겠구나 했는데 말씀하신 자가 진단 키트, 기술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음주 측정기도 인터넷에 팔아요. 술 먹다가 서로 불면서 이 정도면 그만 먹어야 되겠다. 요즘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가 진단 키트도 법제를 빨리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국회가 기술력과 빨리빨리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더라고.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는 적자를 계속 보니 3단계 올려서 전 국민을 다 금지를 못 움직이게 시켜라. 그래서 뉴질랜드도 해소하고 해소하지 않았냐. 그렇게 공격적인 거를 3단계 기준을 설정해놓고 왜 안 하냐라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정부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사 품평의 시간. 강원 기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들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우리가 언급했던 이 홍천 그 IEM 국제학교 집단 감염 제가 갔다 온 기사를 들고 나왔는데요. 아, 선배님의 기사를 갖고 오셨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홍천의 한 교회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IEM 국제학교 수련생 37명입니다. 이들은 홍천 이 교회에 머물면서 홍천 지역에 있는 빨래방과 약국 등 모두 30여 곳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다 발을 벌리고 줄을 서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화이팅! 맞아요. 이런 모습도 손도 보이고 흔들고. 그리고 무섭죠. 자기네들끼리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떠드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좀 너무하지 않나. 지금 너네 때문에 지금 이 지역사회는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장난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좀 그런 모습 보니까 좀 자기가 좀 책임감을, 사회적인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기사를 제가 칭찬을 하기 위해서 고생 들고 나왔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강원 도민일보에서 기획기사를 요즘 쓰고 있는데 춘천 막국수 그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획기사를 시리즈로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에 놓여있는 춘천 막국수를 재조명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춘천 지역에 있는 막국수집 한 50여 개 정도를 전수조사해서 구글 지도에 표시까지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재밌어서 그 기사를 갖고 그럼 점심 와봤습니다. 막국수로. 저는 KBS 1월 28일 이청초 기자님의 강원도의 권한 강화 논의 의원은 주식 확인. 뭐 회의 중에 네. 뭐 또 의원님께서 주식을 확인했다. 뭐 그런 건데 제가 왜 이걸 뽑았냐면 카메라 기자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앵글을 또 재밌게 잘 잡으셨어요. 네. 멀리 있다가 땡겼다가 또 이쪽으로 와서 또 땡겼다가 이런 다각면에서 네. 어디서 땡기든 주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모자이크를 처리했는데도 주식을 하고 있구나 이걸 땡겨서 카메라 기자님이 굉장히 고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하나 골랐는데 저도 이제 저희의 주제가 코로나였어서 코로나 관련된 기사 중에 좀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보다가 강원일보에 이제 정익기 기자님이 쓰신 기사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마스크 10분 벗은 게 화근. 이 강원일보 1월 18일자 딱 10분 벗은 게 화근,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이게 정익기 부국장께서 코로나 관련된 기사 중에 좀 좋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아니 저번 주에 한주진- 우리 저희 총국장님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했잖아요. 하셨습니다. 똑같은 기사 역시 보는 눈 똑같은
이 자리에서 분들의 똑같은 눈이 거를. 걱정이 되시죠? 네, 저도 똑같이 이 기사를 봤었습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위험하다,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겪은 분이 정말 느껴지는 게 와닿아서 다른 분들이 보셨어도 이 기사를 보면은 아 나도 정말 거리두기라든가 그렇죠. 마스크가 네. 정말 중요하구나 느껴지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